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동장군이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이번 감기와 독감이 지독하다는데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정의와 진실이 때로는 감춰지고 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월호 7시간을 궁금해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304명의 희생자들이 펼쳐보지 못한 그 꿈들이 궁금해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의 꿈이 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적어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방송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인터뷰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 각자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내놨거든요. 그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무더기로 반품 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 오늘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죠? 먹물칠하기.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 텐트를 설치했다고 하고 예술인 관계자와 연결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분이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하루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19대 대선 미리 보기 이 주제로 전문가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롭고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번에는 정치평론가 IM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 이슈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또 다른 태블릿 PC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장시호 씨가 결국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블릿 PC는 뭐냐면은 이제 휴대폰보다 좀 크고 네. 노트북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네. 노트북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폰처럼 터치패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PC형 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장시호 씨가 이번에 그것을 내놨다고 하는 거죠? 발견된 게? 네, 그 지난해 10월 이제 장 씨가 예. 최 씨의 집에서 짐을 갖고 나간 장면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아, 예. 네, 특검팀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장 씨를 추궁하자 장 씨가 먼저 이제 그 짐에 태블릿 PC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네. 지난 4일 이제 장 씨의 변호인이 장 씨의 아버지로부터 태블릿 PC를 받아 이제 특검에 제출했는데요. 장시호 씨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은 독일에 있었던 최 씨가 장시호 씨에게 이제 짐 좀 보관하라고 이제 연락을 해서 네. 장시호 씨가 이제 태블릿 PC랑 화장품 등 청와대와 관련한 짐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네. 결국 서로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모양이죠? 네,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조카 장시호 씨가 뭐 태블릿 PC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네.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거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태기 쉬우냐, 뭐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라면 이제 크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요. 네. 최 씨가 이제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11월 최순득 즉 이제 최순실의 언니이자 장시호 씨의 엄마가 최 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제 유진이 이제 장시호 씨 개명된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유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 씨가 장 씨를 위해 이제 일부 혐의를 시인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불리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최 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네. 뭐 장시호 씨는 이제 이모가 좀 무서워갖고 이제 서울구치소 같은 그 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 때 이제 나오다가 이제 만날까봐 네. 뭐 아직까지 이제 변호인 접견조차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니 순득이 언니가 동생 순실이한테 야 우리 딸 좀 저 행량을 좀 작게 받게 좀 제발 부탁하니까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순실이 동생이 순득이 언니 말을 안 듣고 그냥 저 조카한테 불리한 증언을 다 해버렸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일부. 시인하면서 예. 근데 뭐 그 유불을 떠나서 네. 각자 도생하면서 잘 그 증언하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누구 편을 든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서로가 막 밖에 있을 때는 뭐 형 아우 이러다가 들어가고 나면은 서로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모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청문회 나왔을 때 뭐 최순실 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집안이 그렇게 화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안 이야기는 또 자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 피해자로 소환 조사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제 지난번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는 뭐냐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이제 출연한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이제 네. 비공개로 출석해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여부만 참고인으로 줬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제 뇌물공여 피의자인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발견된 태블릿 PC를 보면은 최 씨의 독일 법인이 이제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과 여기에 이제 삼성이 보낸 지원금 수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구입한 뭐 부동산이나 네. 사용 내역 등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특검이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직접적인 뇌물을 제공한 증거로 보고 있고, 네. 이 부회장이 이제 출석하면은 뭐 특검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까지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대통령 연설문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정호성 뭐 보좌관도 그 이야기 시인한 바가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정황들도 이번에 발견된 PC에 있나요? 태블릿 PC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은 이제 최 씨에게 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이 대통령 말씀대로 초안을 구원해내줬고 최 씨가 이제 수정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네. 정 비서관이 왜 이거를 기억하냐면은 그 당시 유난히 수정 사항이 많아갖고 네. 자신이 이제 기억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국정 교과서와 관련한 역사관들도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가 연설문 등은 이제 집권 초기에 네. 잠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봤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뭐냐면 2015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 대국민 담화가 좀 거짓이었다고 이제 봐야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저께인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도 거짓말, 선생님도 거짓말, 엄마도 거짓말, 아버지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지금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말입니다. 네, 예. 이분이 헌재에서는 기각을 했죠.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변희재 씨는 원래 이제 JTBC가 처음 보도했던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계속 주장했던 인물이었는데 네. 최 씨는 이제 검찰과 특검 제출된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이제 같기 때문에 네. 최 씨가 이제 증인을 신청한 듯 보이는데 이게 이제 태블릿 PC의 소유자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네. IT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변희재 씨는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포렌식 기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변 씨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강압 수사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지난해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해 12월 19일 날 열린 이제 최순실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네.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이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많이 했다. 뭐 네. 최순실 씨도 이제 법정에서 뭐 야간 조사 많이 하고 뭐 자기를 불법 구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이제 검찰은 뭐냐면 구치소 버스를 타지 못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뭐 진료를 마친 최 씨를 호송했고 변호인 접견도 이제 하루 2번에서 4번까지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너무 호화스럽게 구치소 생활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조사하는 뭐 검사가 최 씨를 위협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검찰은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했을지언정 뭐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최 씨와 그녀의 변호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재판 뒤집기입니다. 그렇군요. 증거가 훼손됐다는 어떤 지능적인 수법, 그다음에 강압적인 수사라고 해서 뭐 인권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방식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자꾸 거짓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어떤 범죄자라도 사실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짓과 잔머리로 이렇게 자꾸 법의 처벌을 회피하는 모습은 좀 단호하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MPT 씨, 임병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